안녕하십니까. 백승주입니다. 오늘 폭설이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 헤드라인 뉴스는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 축하 통화를 한 대통령 이야기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미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관련된 여러 새로운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데이비드 러시만 캠브리지 대학 교수는 최근 쿠데타 대장 정부 권력을 이용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새로운 신호들이라는 책을 소개했고 작년에 제가 읽었습니다. 그중 현대 민주주의에 드리운 재앙이 그림자라는 장이 와닿아서 여러분한테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주주의 정도, 독재 가능성 등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만 교수는 그의 책에서 1963년 2월 중순부터 수주간 4부로 나누어서 뉴요커라는 잡지에 실렸던 히틀러의 어린 시절 여자친구였던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글의 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글의 요지는 독재는 타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후천적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히틀러가 선출된 권력이었다는 점을 통해서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글쓴이 한나 아렌트는 자신이 그래서 별갑대 안경을 쓴 소심한 남자 히틀러가 어떻게 한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할 수 있었는지를 독자들에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물론 그녀 자신도 알고 싶은 내용이기도 했고요. 그녀는 자신이 글을 통해 악의 평범성을 만들어내어 독자들에게 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히틀러는 특별히 이상하게 생긴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궁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상상력이 부족한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히틀러는 악마처럼 잔인하게 행동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에 글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렌트는 우리 인간 내면에는 히틀러와 같은 면이 있다고 자신이 그래서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암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 사회를 포함해서 모든 사회에는 히틀러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적합한 평범한 관리직에 종사하거나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그저 생각해버릴 수 있지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이유는 정말로 끔찍한 생각에도 그들 스스로 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파괴하는 자들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눈에 띄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독재자는
눈에 띄게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섞여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독재자로 부상해서 군림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저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렌트는 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 독일에 의해서 유럽 지역의 유대인들이 대량으로 학살될 당시 독일 국민이 적극적으로 히틀러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만 유대인들은 독일 국민이 마음을 일부러 비틀려고 작정한 독재자 히틀러가 지배하는 전체주의 사회에 살고 있었고 그래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는 식으로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러시만 교수는 히틀러에 의해서 저질러진 이 끔찍한 사례를 통해서 뒤틀린 마음을 가진 리더 또는 지배자가 어떻게 현대 관료주의와 자연스럽게 섞이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고 우리한테 넌지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렌트가 대단히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히틀러식이었던 독재를 생각해 보도록 만들었다고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이 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만 교수는 20세기 중반에는 나치 홀로코스트와 같은 대참사에 대한 상상이 민주주의 충격 요법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민주주의가 돼야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참사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민주주의가 태동하고 성장, 지속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민주주의 운명은 그 제도가 여전히 유효한지에 달려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나치 홀로코스트와 같은 대참사로 인한 민주주의 실패는 쿠데타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쿠데타가 발생하면 민주주의는 재앙이지만 종전의 삶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사회는 살아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나치를 도움으로 인해 당시 세상이 입은 피해는 다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뜻하지 않는 그런 불행한 어떤 그 재앙적인 어떤 변고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 어쩌면 파괴될 뻔도 했다는 것입니다. 러시만 교수는 아마도 여자친구 아렌트가 생각하기에 현대 정치 즉 히틀러와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끔찍한 지배자로 활동하는 나라의 정치가 제기하는 궁극적인 질문은 이 지구를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유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안나 아렌트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정한 정치 체제의 어떤 그 생존을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선 것이고, 어쩌면 그것은 인간의 존재 이유를 부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히틀러의 전체주의적인 그런 어떤 압제의 상황에서는 인간의 존재 이유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어떤 그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러시만 교수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소모품일지 모른다. 다른 것들이 소멸하지 않아도 민주주의는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민주주의는 죽었지만은 그리스 사회는 살아남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나치 홀로코스트와 같은 좌기 상황을 상상하는 일이 민주주의와 아무런 관계가 만약 없다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훈련으로서 별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렌트의 글은 우리에게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일이 중요하다고 꾸준히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력감을 느끼기 쉽다. 다른 사람에게 겁을 주어 행동을 유도하고 싶은데 이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만약 민주주의가 부차적 기능만 한다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방관자처럼 생각할 것이다. 결국 이들은 다시 길을 잃고 말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떤 민주주의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민중으로서 대처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뒤집어쓸 수 있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없는 파시오내지는 이런 전체주의 이런 나라가 돼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히틀러가 선출된 권력이라는 점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아렌트는 그의 글에서 20세기 민주주의에 무관심한 면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민주주의는 자체 법규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대규모 행정조직이 구성되면서 확립됐다. 이런 체제에서는 전문 기술이 인간의 가치보다 우선시된다. 그러나 고대 민주주의는 달랐다. 그때는 민중이 실질적인 힘을 가졌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시스템적인 이런 그 민주 체제에서는 체제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서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에 대처하거나 대항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말살하거나 빈 껍데기 민주주의 체제로 변질하는 그런 우려라든지 사태의 직면에서는 이에 민중으로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의미 있는 인간적 요소를 제거하고 자체적으로 인공생명을 얻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위험하다. 고대의 민주주의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스템적이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 점에서 다르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민주주의가 파괴되거나
변질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여전히 사람이 하고 있지만 판단을 낼 때 창조적으로 통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국회가 절대 다수가 됨으로 인해서 어떤 그 실질적인 법치주의 내지는 헌법주의가 무시되고 형식적 법률 만능주의, 어떤 그 실질이 배제된 어떤 그 제도의 양산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듯한 그런 그 양상들을 우리가 본다면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히틀러 연구를 통해 아렌트가 얻은 교훈은 기계적 행동이 인간의 파괴적 충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혼자의 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 하에서 선출된 독재가 꿈틀거릴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히틀러의 경우처럼 이게 민주주의 파괴가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집단적 사고에 의하거나 시스템적으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민주주의가 파괴되거나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히틀러 시대보다는 현대 민주주의 하에서는 더욱 그런 어떤 그 변질의 속도, 파괴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시만 교수는 암시해주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민주주의 어떤 위기를 경고하는 메시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본다면, 첫째로다가 힘을 앞세운 거대 여당이 독주로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폭주가 점입 가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거대 여당이 독주는 수적 우세를 앞세운 어떤 그 다수의 행포로밖에 볼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당은 한 번이라도 야당과 협상하고 타협하는 협치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고, 절차와 과정이 그야말로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타협 없는 사회는 전체주의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조선일보 양상원 주필이 경우 시중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비겁하다고 비난하는 얘기가 부쩍 늘고 있다. 비겁은 겁이 많다는 뜻이지만 현실에서는 자신이 문제 정면으로 나서지 못하고 뒤로 숨는 형태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이 내성적 성격 자체가 그런 것 같기도 하다는 그런 언론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 진보당 대표 홍세화 씨는 최근 대통령이 취임사를 다시 읽었다며 좋은 내용은 다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홍세화 씨는 설령 다른 사람이 썼다 해도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 내 의지와 일치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실체적 국가 비전이 없다는 것을 이실지고 하고 있는 투다라고도 했습니다. 실세 그룹에서 제시되거나 조정되는 정책 기조에 따라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주의적 또는 파쇼적 사고에 물들어 있는 실세 그룹들에 의해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핵심 헌법 가치들이 무산되기 시작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5.18 비방금지법이라든지 남북발전법, 공수처법, 야당이 집회 자유의 배제, 정부 여당의 실질 법치주의가 무시된 법률 만능주의 확산, 이념 서클에 의한 입법행정사법이 삼권분리 빈 껍데기화, 내각이 존재감이 없고 내각 무시하면서 청와대 일방적인 행정, 부동산 규제 등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의 내용도 있습니다.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현 정권은 제도 장악을 통한 통제와 운빨하는 장외 지지 세력의 조직화, 이 두 축을 통해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문 정권은 여기에 기대에 상대적으로 야권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민이 상식과 합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의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부는 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비판되는 대북 전단 금지법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것으로 외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민주주의에 드리운 북한이 긴 그림자라는 기고문에서 대통령이 남북 화해라는 아직 이루어지 못한 짝사랑 같은 약속을 위해서 북한과의 화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선택적으로 억압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너심한 교수의 관점에 비추어서 그리고 원로들이 어떤 고견을 통해서 외신의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변질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쉽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그 치세를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는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령 히틀러식은 아닐지라도 헌법에 있는 가치, 헌법 질서가 그리고 실질적 법치 질서가 이 권력에 의해서 크게 담보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분명 한국이 민주주의가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 여차하면 파괴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감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5천만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 법치주의, 헌법주의 뭐 이런 것은 국민의 어떤 그 총의에 의해서 결정되고 다듬어지고 유지돼야 되는 그런 것이라는 점에서 한번 여러분 깊은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